안녕하세요. 사연천하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여자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던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땅이 30억이 되자 그동안 아줌마라 부르던 남편의 자녀들이 갑자기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 김은숙입니다. 제 사연은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재혼하면 내 자식이 상처받지 않을까? 상대방 자식들은 날 어떻게 볼까? 저 역시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고 나니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운 좋게 잘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 독촉이 집 앞까지 들이닥쳤고 매일같이 채권자들이 초인종을 눌렀죠. 그때 아들은 겨우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술에 의지했고 집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이어졌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서기보다는 함께 버틸 힘이 둘 다 없었거든요.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제가 가진 건 어린 아들 하나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친정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월세방 하나를 얻어 아들과 둘이 새 출발을 했습니다. 낮에는 보험 설계사로 뛰고 저녁에는 고객 상담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 하나 들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녔고 눈 오는 겨울에도 약속이 있으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죠. 보험 안 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입했어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운이 제 얼굴 앞에서 다친 일도 흔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는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만큼은 남들처럼 키우고 싶었습니다. 좋은 옷도 입히고 싶었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시켜주고 싶었죠.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고객이 되신 분들은 저를 믿고 가족과 친구까지 소개해 주셨고 그렇게 제 고객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저는 회사에서 손꼽히는 설계사가 되어 있었고 20년이 지나자 전국 보호망이라는 타이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돈을 번다고 허투루 쓰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은 좋은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닐 때 저는 꼬박꼬박 저축을 했고 공부하며 투자도 배웠거든요. 작은 상가를 하나 샀고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토지도 조금씩 사 모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도 잘 안 입었고 명품에도 관심이 없었죠.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더군요. 그렇게 품에 안고 키우던 아들이 어느새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마침내 원하던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합격증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 이제부턴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모르게 방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죠. 이제 정말 다 키웠구나. 이 아이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노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산 삶이었습니다. 주말도 휴일도 제 생일도 없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재혼을 결심한 건 외로워서도 아니고 돈이 필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혼자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자신이 있었어요. 다만 제 아들에게 평생 혼자 계신 엄마라는 부담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행을 가든 엄마 혼자 계시는데 라는 걱정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이제는 그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소개를 받아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65살 박정우 씨였는데요.
그는 10여 년 전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었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밥은 혼자 먹어도 웃음은 혼자 못 웃더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돈 이야기도 재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여행 이야기, 건강 이야기처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저는 가장 먼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재혼을 해도 괜찮겠니? 아들은 잠시 웃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걸 왜 나한테 허락받아요? 엄마는 그동안 나 때문에 충분히 희생했어요. 엄마 행동이 먼저예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도 박정우 씨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생활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박정우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외롭지 않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가 자식들에게도 인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 아들은 흔쾌히 나와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박정우 씨는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정우 씨 아들과 딸을 처음 만난 자리였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큰아들이 대뜸 말하더군요.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는 한 가지만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재산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지낼 겁니다. 그건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큰아들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딸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괜히 제사 방식을 바꾸자거나 어머니 사진 치우자는 말씀만 안 하시면 돼요. 솔직히 조금 서운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자식들이니까 아직 마음이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삶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안 계셨기에 자연스럽게 제가 음식을 준비했죠. 점심쯤 아들과 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와, 운전하느라 힘들었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저희 아들은 혼자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제가 일부러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서 같이 이야기해. 그러자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어색하겠죠. 저희야 어릴 때부터 같이 컸지만 민수는 아니니까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선은 분명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 말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또 한 번 애써 웃었습니다. 며칠 뒤 재혼 후 처음으로 맞는 남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에는 남편의 아들과 딸 그리고 제 아들까지 모두 초대되어 있었는데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신인데 선물은 셋이 똑같이 돈을 걷어서 좋은 걸 해드립시다. 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평소에는 제 아들을 가족처럼 대해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여행을 갈 때도 외식을 할 때도 형제끼리 모임을 할 때도 늘 둘만 이야기했는데 돈을 함께 내야 하는 일만 생기면 꼭 제 아들도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 아들은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를 위로했죠.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갑자기 형 누나 생긴 건데 어색한 게 당연하지. 그 말을 듣는데 더 미안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 가족이 될 수 있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더군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는 재산을 노리는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괜히 내가 눈치를 보는 건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 정리는 해두셨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냐? 아니,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조금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하지만 큰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재혼했다가 재산 문제 생기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일부러 컵을 달그락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제야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 가족으로 보지 않는구나. 며칠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생일이라 온 가족이 외식을 하기로 했죠. 식사를 마치고 제가 계산하려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살며시 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가 살게. 그 순간 큰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아줌마가 사게 놔둬. 오늘은 얻어먹어도 되잖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딸을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줌마라니. 그리고 누가 사든 그게 중요하냐? 하지만 큰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끝까지 난 가족이 아니라 아줌마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죠.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40이 다 된 사람들이 아직도 철이 없으며 그 철은 언제 드는 걸까? 물론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남편 마음만 더 불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제 이름으로 된 땅이 30억짜리 땅이 되는 순간 그 애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180도 달라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투자해두었던 토지가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를 직접 만나 서류를 확인해보니 사실이더군요. 보상금은 무려 30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땅은 몇 년 전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했던 땅이었습니다. 큰 욕심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후 대비 정도로 생각했던 투자였는데 이렇게 크게 터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은 남편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축하하오. 그건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만든 복이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돈은 당신 돈이니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도 남편 자식들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비밀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개발 소식이 기사로 나오고 보상 이야기가 주변에 퍼지면서 결국 남편 자식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한 번도 먼저 전화하지 않던 큰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아버지랑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며칠 뒤에는 큰아들도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만 열면 어머니라고 하더군요. 명절에는 손에 선물을 한가득 들고 찾아왔고
제 생일이라며 케이크까지 사왔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행동보다 눈빛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라 제 통장이 바뀌었다는 걸요. 결정적인 일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큰딸이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니, 다 가족인데 나중에 서로 서운한 일 없게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30억이 생기기 전에도 날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너희가 날 한 번도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너희에게 난 그냥 아버지랑 재혼한 같이 사는 여자였잖아.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너희도 그냥 내게는 남편의 자식들이었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버지의 여자 재산에는 관심 갖지 마. 그게 서로 가장 깔끔한 거야. 식탁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30억 보상금과 제가 평생 일하며 모은 건물과 금융자산은 모두 친아들 민수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남편 몫의 재산은 당연히 남편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 재산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제 재산만큼은 제 뜻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당신 재산은 당신이 평생 흘린 땀의 대가이니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도 뜻대로 하라며 제 편을 들어줬죠. 몇 달 뒤 그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과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도 가족인데 너무 서운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은 돈이 생겨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란다. 가족이니까 돈이 없어도 함께하는 거지. 그 누구도 제 말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남편과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긴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은 언젠가 또 다른 돈을 보고 떠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내 곁에 지키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먼저 바라봐 주죠. 지금까지 사연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